너셀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형, 옛날부터 팬이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형의 썰렁썰레 들으면서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역한지 거의 10년 다 돼가는 제 군생활 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근무했던 대대 인사 개원이었어요. 인사 업무가 여러가지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병사와 간부의 휴가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매달 20일쯤 되면은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는 다음 달 휴가자를 취합해서 정리하느라 새벽 2시, 3시까지 업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이 행정 개원들이 참 일이 많아요. 밤을 자주 새죠. 커피 달고 살아. 문제는 제 사수가 매우 불친절해서 업무에 대해서 대충 알려주고 지난 공문을 보고 배워라 하는 식으로 해서 맨땅에서 헤딩하는 식으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제가 1병 말쯤 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휴가죠. 휴가의 종류가 정기 휴가가 있고 포상 휴가가 있는데 포상 휴가에서 오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전 사수가 포상 휴가증을 돈을 받고 팔아왔던 거였죠. 인사 담당관, 전역이 2년 남은 원사였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포상휴가 발행 파일에 비밀번호를 병사에게 인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통 A4 용지 한 장에 10장 나오는 걸 뽑아다가 이쁘게 오려서 4, 5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타중대 아저씨들에게 몰래 팔고 다녔던 거였습니다. 그는 이미 전역한 상태였죠. 그런데 배대장님께서 포상휴가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포상휴가증을 전부 회수하고 마일리지 제도라는 걸 도입하시게 되었죠. 마일리지 제도는 휴가증을 모두 회수해서 개인이 아닌 중대 혹은 대대 차원에서 병사의 휴가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마일리지 제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각 중대에는 엄청난 포상휴가증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지옥도가 열렸습니다. 제가 업무 외에 담배를 피러 갈 때, 화장실을 갈 때, PX를 갈 때, 식당에 갈 때 혹시 대대 인사 아저씨? 저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받았고, 영문을 모르는 저는 그제서야 제 사수가 포상휴가증을 팔고 다녔던 악마 새끼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장당이겠죠? 하루당이 아니라? 하루당? 포상휴가 하루당 4에서 5만원을 받고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4박 5일은 25만원 뭐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야? 포상휴가증의 가격이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대나 연대 행사가 많을 때에는 가격이 3만원 중반대까지 싸진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저는 야발거리며 그 포상휴가증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결국 160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양의 위조된 휴가증을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휴가가 잘린 사람들도 있고 몇몇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져서 휴가를 다녀왔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휴가를 나간 사람들을 기록해놓은 엑셀 파일을 보니 제일 휴가를 많이 나간 병사는 최고 120일까지 나간 사람이 있었죠. 부산에서 최전방까지 왔던 그 영약한 사수새끼는 지금 뭘로 먹고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너셀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이 뒤에 크로마키입니다. 가끔 제 눈이 이상하다 그러시는 분들 이거 크로마키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거 그러면은 범죄 아닌가요 이거? 이거는 3만원씩 쳐도 최소 480만원, 한 5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고서 권력 남용도 아니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공문서 위조? 이거는 일반인이어도 군대에서 생활했던 거 쳐서 깜빵 가지 않을까 싶은데? 군대에서 쓰는 문서도 공문서로 봐야죠. 군문서라 그러나요? 야,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써있지는 않지만 아마 윗선에서 이미 보고받아서 알게 되었고 헌병대까지 연락이 들어갔고 뭐 이렇게 됐으면은 뭐 알아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됐겠죠. 지금 이분도 개원이라 그러면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간부들이랑 뭐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담당 개원이셨던 분이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는지가 의문스럽네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은 충분히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간부들끼리 위아래에서 계속 보고가 오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봤을 텐데 덮였나 아니면 뭔가? 제가 이 썰렁썰레를 하면서 많은 군부대, 진짜 여러 가지 그런 군 병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그 썰로 푸는데, 휴가 많이 나오고 싶고 사회랑 좀 밀접하게 자주 나와서 생활하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제일 먼저 카투사 가시고요. 그러니까 현역 기준입니다. 카투사 가시고, 카투사 안 되겠다 싶으시면 공군 가세요. 공군 뭐 한 달도 아니고 뭐 주마다 나오는 것 같던데. 공군이 군생활이 조금 더 길죠. 몇 달 더 긴데, 몇 달 더 긴 대신에 휴가가 한 3배 정도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휴가가 일반 그 육군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훈련이 5R2 맞나요? 5R2라고 하는 그 부대가 적군에게 습격당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라든지 폭파당하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서 방어하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많이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가장 내무 생활이나 그리고 휴가 나오고 이런 거가 조금 그래도 여유로운 건 공군이 제일 여유로웠지 않나. 그래서 공군 썰들 보면은 육군은 이해할 수 없는 썰들 개 많아요. 육군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것도 있고, 심지어 공군에서 제일 안 좋다고 하는 게 헌병대 가는 건데, 그 장갑차 타고 근무수인데요. 근데 그 장갑차 타던 친구였는데 썰랑썰레에 나와 있습니다. 간부랑 연애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결혼했다는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뭐 그게 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그런 판타스틱한 일들도 있지 않나. 공군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괜히 육군 지원해서 가셔가지고 휴가를 너무 많이 바라지 마세요. 육군은 휴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대에 가면은 보직이 되게 많거든요. 달인지라는 애들도 있고, 막 뭐 PX 병도 있고, 밥 만드는 애들 TO 모자라서 밥 만들러 나가야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여튼 뭐 깍새도 있고, 뭐 당구장 관리병부터 뭐 PC방 관리병, 뭐 오락실 관리병, 별의별 뭐예요. 별의 이상한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길 관리해야 되는, 자기 주특기 말고도 그걸 관리해야 되는 다른 병과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병과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면은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휴가 같은 것들을 챙겨주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동안 뭐 휴가 3박 4일을 주겠다, 뭐 4박 5일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일러 관리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거고, TO가. 그런 거 말고. 여튼 그런 거에서 저도 포상휴가 많이 나오려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집체교육 가서 교육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했었거든요. 저도 한 보직이 한 5개 됐어요. 죽어납니다. 휴가고 나발이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육군, 휴가 빨리 가고 많이 나가고 싶은 사람 공군. 기억하세요? 해군은 가죠.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제가 패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바.